오늘 주제를 전번에 그때 우리 분석 작업도 좀 짚어봤고, 점 작업도 짚어봤고, 진단 작업도 좀 살펴봤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어떤 시각, 어떤 수준의 관심이 생기시게 됐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토요일에 제가 잠깐 했지만 이제 어떤 문제점에서 그런 핵심적인 알맹이를 골라내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했을 때 이제 그 증상과 원인을 구분하는 작업이 실제 상담에서 제가 해봐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중요한 말씀 해주셨나요? 일단 하나를 딱 집어서 한번 좀 질문을 해보신다면 어떤 부분 또는 어떤 게 좀 관심이 있으시다,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에서 증상과 원인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난번에 설명하신 거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이제 증상 그 원인을 규명하면은 그로 파생되는 이제 증상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상담자가 정말 알맹이를 잘 못 골라내면 계속 증상에서 헤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주 좋은 주제를 해주셨어요. 네. 파당님 한번 더. 원인은 주로 좀 더 무의식에 가까운 거니까 좀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거기서 나타난 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좀 더 과거에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인 좀 더. 네. 증상은 이제 현재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나 무슨 적응 그런 어떤 행동이나 이제 감정이나 그런 거에서 그걸 증상을 찾을 수 있다면 원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게 당했던 그런 있었던 일 이런 거 그런 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것도 되게 좋은 발상이긴 한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더 명료하게 하고 싶다는 건 뭔가 하면 자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 내가 초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게 그럼 지금 현재의 그게 그러면 이제 원인이어서 내가 지금 현재 남자들을 더 의식해서 대인관계에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면 또 이거보다 그럼 이거는 결국 의식한 이 사람의 그 과거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자 그 사건이 원인이라고 만약에 규명하면 저는 자칫하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파고 들어가 버리면 또 이제 그런 증상 안에서 헤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건은 기억하는 사건이지만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할 때 교수님 팁을 준 걸 저는 이제 약간 힌트를 얻는다면 그 사건이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좀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과거의 프로이드식이나 과거 상담 방법이면 네가 그래 어린 시절에 그런 성폭행을 당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하면은 저는 심상치료가 안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어떤
노총각이 이렇게 선을 자꾸 보는데 이제 다 노를 놓고 막 많은 횟수를 거듭하면서 전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이제 어떤 여자 이제 안경 끼고 머리 긴 스타일만 자꾸 찾고 그 파마하고 이런 사람 싫다고 머리 긴 사람만 자꾸 좋다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엄청 자기가 좋아했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그 긴 머리에 안경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게 베껴가지고 자꾸 지금도 이제 파마 머리는 쳐다도 안 보고 긴 머리에 안경 낀 여자만 찾는다 한다면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어떤 과거의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오늘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닐까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일단 모두 다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열기를 좀 올려봅시다. 소라님도 한 말씀 하세요.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자유가 없다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제 점 작업이라 할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억압이라는 단어를 탁 떠올릴 때 아 그거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저도 오늘 이제 계속적으로 아 나를 억압하는 게 뭘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좀 이제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항상 저는 내가 너무 자유가 없어가지고 항상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자유가 없다 보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자유가 없다 보니 어떻고 계속 그것만 초점을 맞췄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라님 지난번에도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네. 그래서 경황이 없을 줄 알았더니 중요한 알맹이는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제 조금 약간 좀 진도 좀 안으로 들어오니까 할 얘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주제가 있는데 어떤 주제가 좋을지. 아유 수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분석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들으셨잖아요. 네. 한번 좀 어느 분 불러주시겠어요? 분석 유형.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 분석 작업은 내담자의 문제의 진단 없이 분석하는 방법. 네, 그 1번 유형. 1번 유형, 2번 유형은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 그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은 반드시 하고 분석 작업을 하는 경우. 네. 세 번째 유형은 내담자의 진술을 듣고 상담자의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배움 또는 이성적 판단 등으로 하는 분석 작업이 있고 네 번째 유형은 내담자의 마음 및 내면의 세계를 직접 만나도록 체험하고 인도하면서 하는 분석 작업이 있는데 이것은 유도 시각 심상 분석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유형은 내담자의 진술 내용 또는 문제를 듣고 이 진술을 알맹이 위주로 진단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분석 작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4번, 5번이 심상치료가 소개하는 분석 작업이다. 그래서 문제를 핵심으로 요약한 진단 작업을 하고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유도 주제 심상 분석 작업이라고 한다. 네. 봉봉님 아까 말씀하신 그 직접 마음을 체험케 하고 또는 그 마음을 만나고 그걸 토대로 분석하는 작업 이게 유도 시각 심상 분석 작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그 내담자의 그 진술 또는 문제 고민 어려움 등을 그대로 핵심 위주로 요약해서 그걸 토대로 분석하는 작업 그 4번은 그 부분이 유도 주제 심상 분석 작업이다 이 말씀이었던 거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도 주제 심상 치료 분석 작업은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자가 해석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내용을 핵심으로 요약해서 그것을 토대로 하는 분석 작업이다. 이 말씀이었고요. 유도시각 심상치료 분석 작업은 마음을 직접 들어가서 마음을 직접 만나고 또는 떠올리고 그렇게 하고 분석 작업이다. 이 말씀이었던 거죠.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점 작업이 유도 주제 심상치료 작업의 가장 첫 단계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유도 시각 심상 분석 작업 또는 그 치료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기서는 꽃 심상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꽃 심상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쭉 이제 진도를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었던 거죠. 네. 두 가지 테크닉, 두 가지 치료 방법으로 그 심상치료가 구성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두 가지의 기능, 성질 차이를 확연히 아시면 뭐 아주 훌륭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심상치료의 핵심, 맥을 다 알게 된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도 주제 심상치료 작업, 유도 시각 심상치료 작업. 여기에 따라서 분석 작업도 이렇게 두 개가 또 구분된다. 독일에서 그 KB 심상치료에 대해서 지난번 좀 말씀드렸잖아요. 독일 KB 메인 치료 방법은 유도 시각 심상치료 작업이었다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유도 시각 심상치료 작업만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 부분이 한계가 있구나라고 느껴서 제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개발을 하고 또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 치료 방법이 그대로 도입하는 부분은 우리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시각 수준 이런 것들도 좀 차이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만들어냈던 그 유도 시각 심상치료 작업의 부족함, 한계를 메우기 위해서 소개했던 부분이 유도 주제 심상치료 작업이었던 겁니다. 제가 유도 주제 심상치료 작업을 완성을 해서 소개를 했고, 그래서 유도 시각 심상치료 작업과 유도 주제 심상치료 작업 두 개가 되면서 완성됐다. 심상치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심상치료의 그 유도 주제 심상치료를 지금 전제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하다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좀 약간 이론 공부가 많으니까 바다님도 거기에 좀 익숙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토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공부하는 면도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내담자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딱 그 이거에 대한 원인, 지금 그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또는 이런 것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딱 그렇게 주고받고가 딱딱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네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구성대로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걸 만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또는 이거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도 그 예를 들었다시피 어린 시절에 사건을 얘기한다든가 그 나름대로 뭐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아까 증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용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식도 있고 또는 거기에 직접적인 원인을 얘기를 안 하거나 또는 못 하시고 아주 깊은 원인을 불쑥꺼낼 수도 있고 그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분석을 한다면 어떤 기준을 해야 될까요? 내담자가 표현한 말에 근거해서 근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떤 룰,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죠?
증상과 원인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과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님 있죠. 네. 그 책을 한번 크게 그 나무테를 한번 보여주세요. 뿌리에 관한 건가? 뿌리? 조금 더 위쪽으로 좀 올려주세요. 네, 좀 더 가까이. 조금 멀리. 네네, 멀리. 자, 이 지금 나무테 보이시죠? 조금 더 가까이. 조금 위로. 위로. 없습니다. 네네. 다 보이셨나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거요? 그 위에. 1단계 마음 및 마음 문제점 구성 및 구조. 그래서 마음 문제점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그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과 마음 문제 여러 층에서 겹쳐 쭉 내려간다. 그죠? 내릴까요? 됐습니다. 네. 이게 힌트입니다. 이것에 입각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다 술술 풀린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게 1단계 거기가 전의식인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마음이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건 알겠는데.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아까 그 그림의 특징이 뭐죠? 뭐가 특징이죠? 마음의 문제점이 안으로 여러 층이 겹쳐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 층이 겹쳐서라는 거잖아요. 그걸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겉과 풍덩 안으로 들어가고 두 개가 아니에요. 그 점을 말씀드려죠. 네. 겹쳐서 여러 층이.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분석을 하잖아요. 내담자를 대상으로. 그러면 내담자께서 여기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 있죠? 네. 이대로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안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치도 모르고 그냥 생각나거나 느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1단계, 8단계, 7단계 뒤섞여서 나오겠죠.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깊이 깊은 것도 얘기할 수도 있고 겉에 있는 말하자면 바로 그 다음 단계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증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분석은 내가 만약에 지금 계속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만약 문제가. 그러면 분석을 했을 때 1차 분석이 뭐가 나와야 될까? 예를 들어서. 짜장면 그러셨어요? 아까? 짜장면 시도 때도 짜장면 먹고 싶어. 그래서 이걸 문제로 다뤘어. 그래서 1차로 분석을 하면 1차 원인이 뭐가 나와야 되죠? 배고프다. 언제부터? 배고프다.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하면 이 짜장면이 계속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기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러면 이게 1차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또 배고픈 것을 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원인을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예컨대 한참 깊이 들어가 봤더니 갑자기 집안이 어렵게 돼서 또 그 항상 집에서 주로 그 한식을 줬는데 친구 부모님이 짜장면을 사줬는데 짜장면이 맛있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담자는 배고픔이다라고 딱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깊은 거나 배고픈 거나 뭐 여러 가지가 섞여서 그거 쭉 다 이렇게 소개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봉봉님이 궁금한 부분은 이걸 잘 이해하시면 다 풀려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개가 나오는 것 중에서 음. 바로 이것의 그 다음 단계, 1단계, 2단계, 아까 나무태 있죠? 1단계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어느 것일까를 생각하고 분별하는 훈련하시면 돼요. 여러 개 이렇게 나온 것 중에 다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쉬운 건 아니네. 그것도 쉬운 건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좀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봉봉님이 쉽지 않더라라고 느꼈던 거죠. 현장에서 해보니까 그 제대로 이걸 알아셔서 그걸 그렇게 느끼시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하면 탁탁 보이기 시작해. 해보면. 저랑 같이 이렇게 하고 이제 훈련하면 돼. 어쨌든 성급하게 마음 먹지 않아야겠네요. 바로 원어오자는 수준으로 팍 눈 뜨고 바로 이렇게 진행은 안 되고 노력한 만큼 또는 훈련한 만큼 배운 만큼 나중에 보면은 어느덧 가랑비에 옷 젖듯 그냥 바로 되는 것들을 만나는데 조금 약간은 시간이 흘러가게끔 흘러가면서 그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게 유도 주제 그러니까 유도 주제 심상치료잖아요. 방금 설명하시는 게. 네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담자의 개입 없이라는 전제를 아까 까셨잖아요. 근데 이거 분석하려면 상담자의 개인의 이런 분석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모순인데요? 그게 이제 제가 설명하면 그 궁금증이 풀리실 것 같아요. 개입은 않지만 선생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또는 어떤 힘든 점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개입이라고 일단 우리가 그게 아니고 어려움을 소개를 했었을 때 그 문제를 듣고 또는 들으면서 해석하는 걸 개입이라고 했던 거였어요. 아무 얘기 않고 그다음 아무 얘기 않고 내담자 혼자 얘기하고 내담자가 그다음에 뭘 이렇게 소개하고가 아니고 그건 해야 우리가 상담자가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지금 방금 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얘기는 그 개입이 아니고 그 내용을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난 지금 막 외롭고 막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바로 그냥 거기서 아니면 그 얘기 끝나고 나서 선생님은 그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군요. 이런 식 코멘트. 이게 개입이라는 뜻이었죠. 그걸 하지 않는 게 네 번째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쌀뜨물, 그 다음에 그 심상치료가 얘기하는 그 점작업을 하려면 고스란히 그대로 문제를 소개할 때는 그대로 다 소개하게끔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핵심만을 요약하는 그것만을 중요시하고 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이럴 때 분석 작업을 잘못하면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자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 이게 결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 상담자의 능력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꼭 배우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꼭 배워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개하는 내용은 상담하는 사람만 배워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모든 지금 문제를 치유를 원하시거나 해야 될 분은 이 내용 전체를 다 듣게 되면 다 자동적으로 해결돼 자기 문제. 원리를 다 아니까 이것을 치료하거나 상담하는 부분을 그리고 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게 되면 치유가 되는구나를 훤히 다 이렇게 아시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상담자가 이런 법을 배워서 심상치료법을 배워서 실제로 본인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내담자도 치료해 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 완전한 치유, 그다음
완전한 치료를 인도하는 치료 방법을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완성해서 소개를 하는 수준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통용이 된다는 거였어요.